지금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 수업 나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구상을 했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방학 때겠죠. 저를 돌아보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들도 아마 본인에게 많이 물어보실 텐데, 너의 강점은 무엇이냐? 라고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교직 경력이 긴 게 아니어서 이제 막 10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내가 뭐가 강점일까? 라고 고민을 하면 사실 교직 경력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강점이에요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과학정보부장을 많이 하면서 과학 쪽이랑 정보 쪽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투입을 해줬을 때 과학이나 정보 쪽 분야는 조금 더 투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가 수업 활동을 준비를 하면서 대체 활동으로 과학 관련된 수업이나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지금 제가 4학년을 맡고 있는데요. 4학년 지금 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면 아마 사회교과에서 보면 사회는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아이들이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늘 뭐 A4 용지, 학습지 아니면은 뭐 큰 보드지에다가 만드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PPT를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반은 특색은 아니지만 발표 자료를 거의 다 PPT로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PPT 만드는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시간을 빼서요, PPT 만드는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PPT 기능을 살펴보고 나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사회교과 활동을 할 때 대체 활동으로 발표 자료 만들기를 PPT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걸 조금 더 잘 투입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 관심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마다 제가 관심사를 바꾸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제 관심사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정말 내 문제구나, 이게 정말 나와 관련된 일이구나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기후위기는 북극곰의 일이야, 기후위기는 펭귄의 일이야,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이번 1년 저와 하는 교육과정 수업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고 나의 일이구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학급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1년은 그런 식으로 내가 학급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학기 초에는 이렇게 잡아놓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급에 대한 어느 정도 구상이 만들어지면 제가 두 번째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수업 동료와 수업 친구인데요. 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저는 동학년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저희 동학년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학년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만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은 동료를 제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교직사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는 사실 교육과정이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학년부장님께서 학년교육과정을 딱 만들어주시고 뿌려주시면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학년교육과정을 만들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같이 목표를 잡고 같이 방향을 설정해서 교육과정을 잡다 보니까 진짜 제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구나, 제가 진짜 어떤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 너무 좋다, 교육과정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학년교육과정 짜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짜시겠지만, 항상 학년부장님께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죠. 어쨌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구상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잡고 정리를 하시는 건 학년부장님이시니까요. 네, 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저희 학년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학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워크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만들라는 취지로 작년에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워크북 자료고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학년교육과정 목표를 잡는데요.
저희 학교 연구부장님이 굉장히 교육과정 쪽으로 특출나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코칭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리더로 이렇게 오시고 저희가 이제 전학공을 모여서 동학년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의 목표를 잡아가는데요. 우선 저희 학교 비전부터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소래초는 학교 교육 비전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이에요. 창의와 인성 두 글자만 가지고도 어떤 교육과정을 다 투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안도감이 생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교육 목표가 건강인, 인성인, 자주인, 창의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년교육과정도 이 목표 안에서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했고요. 저희 학년 선생님들끼리 이야기 나눈 게 건강인과 인성인을 묶어서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을 만들자. 그리고 자주인을 기르고 창의인과 건강인을 모아서 몸이 건강한 친구들을 만들자라는 것을 주요 이제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배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을 1년 동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육 방향을 잡고 그거에 대한 세부 교육 내용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배움 다짐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배움,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 블렌디드 수업이 많아지면서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기초 기본이 탄탄하고 자기주도적인 어린이가 되기를 저희가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주제로 잡았고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공존하며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중요 활동으로 이제 배움 다짐에서는 아이들이 책 읽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독서를 많이 안 해서 다양한 책 읽기 활동을 저희가 수업 시간이든 교육과정에 투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생각 글쓰기나 기본 연산 익히기나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원작품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여기는 행복구역 페스티벌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1학기에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야 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1년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주제를 잡았고요. 이제 우리 주변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이나 우리 주변과 친해지고 특히나 기후위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을 2학기 프로젝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배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뿌리 깊은 배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목표로 잡아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연간 배움 다짐을 실행을 하고요. 1학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학기 때는 저희가 공존을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년에서는 왜 행복한 공동체를 프로젝트 주제로 잡았을까? 선생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 학년부장님께서 작년에 똑같이 4학년을 맡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게 이거더라고요. 4학년이 큰 학폭은 없었다. 그런데 매번 자잘한 문제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많더라. 아이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언지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신체적 정서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자아 개념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개념을 찾아가면서 예전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온라인이 너무나 쉬워지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본인은 혼자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혼자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불편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행복한 공동체, 인성을 프로젝트 주제로 잡아보자 라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부장님이 코칭을 해주셔서 저희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교수평 카드를 쫙 펼쳤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쫙 펼친 다음에 과연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행복한 공동체와 어울리는 성취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관련 교과를 짜 맞춰봤더니요.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초기본학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학년에서 다양한 책 읽는 것을 많이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책에서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단원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행복한 공동체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그럼 우리 학급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도덕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자기 다짐하는 책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걸 도덕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동의 약속을 정해보는 시간을 국어 회의 단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성취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어떤 수행 과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독서 활동하고 토의 토론 활동, 발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시간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고민해서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을 쭉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실천 약속들이 모여서 이제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회의 과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우리 공동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약속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에 쭉 전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었으니까 책거리 행사를 같이 겸해서 여기는 행복구역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개최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수업 활동 전반적인 거 보시면 그냥 쭉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12차식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귓속말 금지 구역이라는 책을 온책 읽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왕따나 이간질 문제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진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이해하면서 이제 학급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인 실천 노력을 도덕 시간에 했고 그 개인적인 실천 노력이 모여서 공동의 실천 약속을 되는 것을 이제 국어 회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에 국어와 창작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행복구역 페스티벌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에서는요, 이렇게 12차시까지 기속말금지구역 책을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원책 읽기를 할 때. 제가 원책 읽기를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원책 읽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수업이 5분 축소가 되면서 35분으로 1차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3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저에게 짧은 시간, 아이들에게도 짧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내용이 긴 책이 아니어서 총 14장까지 있는데요. 제 생각 머릿속으로 계산으로서는 2차시 수업으로 묶어서 3장 빨리 탁 읽어버리고 독후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수업 활동을 구성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제 예상한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독서하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와중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건 이 뜻이야. 이건 뭐예요? 이 뜻이야. 라고 말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내용 이해도가 좀 부족해져서 제가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책을 읽는 건지 아이들이 느껴서 책을 읽는 건지에 대해서 막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또 저 혼자 욕심이 많아서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독서다는 성취 기준을 보면 자기가 느낀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보자라는 게 이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뭐 역할극도 가져오고, 네컷 만화도 가져오고, 그림 그리기도 가져오고, 다양하게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냥 독후 소감을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거에 오히려 더 집중했었다. 그래서 참 원책 읽기가 제가 뜻했던 방향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독후 소감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아, 귓속말 금지 구역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우리 학급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뿌듯한 텐션이 있잖아요. 이제 아, 난 우리 한 권을 다 읽었어. 이 텐션을 이제 끝까지 끌고 가고 싶었어요. 도덕 시간까지. 그런데 항상 이 도덕 수업은 뭐 선생님들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가치를 이해시키고 가치를 다지게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과연 이 책 한 권 읽은 텐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퀘스천 마크가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호응도가 정말 높았어요. 이 도덕 시간에.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귓속말 금지구에서 이런 거 정말 나쁜 거네, 이런 거 정말 안 좋네 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서로 친구들끼리 배려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교실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를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라는 걸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서로 이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낀 게 아, 얘네들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구나. 우리가 이걸 너무 늦게 캐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아, 난 뭘 싫어해. 이런 걸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던 시간이 되었고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던 시간이 되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개인 실천 약속 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감동을 했던 건 이거 하지 말자, 이런 불편한 거 없애자 라는 것만 주로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요. 이렇게 도와줘요.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약속을 잡는 친구들도 많아서 아,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들이 만든 책인데요. 기본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했고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 하트 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 와서 사진도 찍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면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요.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거라면은 우리가 행복한 학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온 거는 여기 보면 뭐 XXX 표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또 이 친구는 좀 더 크게 살펴보면은 몸이 안 좋거나 힘든 친구들은 도와주자. 그리고 친구끼리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판에 적었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꼭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유도할 수 있구나. 아, 참 좋다, 이 수업. 그래서 그렇게 제가 느꼈던 수업이고요. 이 도덕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개인이 얘기했던 다양한 실천 약속을 회의 시간에 쭉 얘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으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회의주를 잡아서 결과를 이제 공동 약속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 실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왔던 게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 학급 회의를 거치니까 학급 규칙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회의 수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고민해봤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맞춰가는 수업을 했는데 개인 실천 약속판을 만들고 싶어서 쟤는 그냥 다짐하는, 약속하는 그런 이게 약간은 두루뭉실하기도 하고 약간은 소프트한 느낌의 그런 약속판을 만들고 싶었는데 회의가 거치면 거칠수록 이게 학급 규칙처럼 매뉴얼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너무 강제력이 막 세지고, 뭐, 아, 이게 너무 규칙화되고, 규격화되고, 내가 이런 걸 너무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린 그림 방향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게 회의를 통한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나왔어야 되는 건가? 내가 수업 활동을 잘못 구상한 건가? 라는 고민도 하면서, 아니야, 이 학급 규칙으로 되는 것도 맞을 수 있는 건가? 또 이렇게 막 하면서 혼란스러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급 규칙처럼 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실천 약속판이.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아쉽기도 했지만
아이들 스스로 서로 간의 이야기에서 나온 약속이다 보니까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이들의 몸가짐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쪼르르 가가지고 그 약속판을 보면서 맞아 맞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야 돼. 막 이렇게 서로를 보면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이 활동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행복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개인책도 쭉 전시를 했고요. 저희가 만든 공동 실천 약속판도 쫙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복도에서 쫙 한 번씩 돌아보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 이제 책 한 권을 뗐기 때문에 책거리 행사를 했는데요. 어떤 책거리 행사를 할까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피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즐겁게 뛰놀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고 다과의 형식으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과를 먹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어땠었는지 아이들이 소감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는 이제 도덕 시간에 나는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게 싫어라는 걸 나눴었으면 이번 시간에는 나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 쟤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느껴진 게 수업 전후에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설문조사도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한번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에게 너무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이게 학기 초거든요. 그리고 친구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 간에 서로의 이름을 공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그래도 이 수업이 남겨지는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진짜 난리가 나요. 들고 뛰고 붓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그 짧은 5분간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즐겁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 행복한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잡은 프로젝트 수업 차시긴 했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목표를 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저 스스로도 이제 아이들과 더 래포를 잘 형성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수업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저한테 남아요. 이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된다는 걸 저도 절감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건 학기 초에 저희가 진짜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에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게 학년교육 과정을 구성하면서 나온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는 못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는 봤어요. 이제 프로젝트 수업하기 전에 이런 선생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지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부분이 저 스스로 되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학기 때의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조금 더, 물론 지금도 잘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도서 선정할 때 어려움 없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도서 선정할 때 다행히도 이제 원책 읽기 쪽에 그리고 특히 인성 관련된 이쪽 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선생님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행히도 되게 추천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서 선정은 의외로 좀 쉽게 잘 풀렸습니다. 혹시 이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되게 편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약속을 어기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린 그림 방향은 아니었지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학급 규칙처럼 돼버렸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실천 약속판이 학급 규칙화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약속을 어겼을지 이렇게 해요라고 결과물도 만들어버려서 스스로가 이제 약속을 어겼을 때 해야 되는 그 아까 학급 규칙처럼 뭐가 있어요. 뭐 벌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근데 뭐, 아이들 스스로도 막 되게 징벌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특별히 무슨 지도를 안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 이거 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네, 스스로가 서로를 지도를 했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선생님? 네, 저 그 페스티벌, 행복구역 페스티벌 하실 때 네, 전시회만 하셨나요? 아니면 뭐 아까 노래와 영상도 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밖에 다른 거 혹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으면 네, 좀 아까 알려주세요. 얘기한 것처럼 책거리 행사를 같이 묶어서 했어요. 네, 책을 읽었다는 거에 대한 책거리를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책거리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네. 옛날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책을 다 읽었으니까 즐겁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라고 해서 제시를 했던 게 이제 아이들이 피드백을 줬던 게 그러면 뛰놀고 싶어요. 피구하고 싶어요. 즐겁게 놀고 싶어요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정이 생겨서 대신에 이제 그거는 저희 다과회를 하면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네, 그렇게 해서 가졌습니다. 전시회와 함께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소통하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게 교직 사회가 좋은 게 어쨌든 같은 목표나 같은 방향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 동아리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게 동아리 협의라고 전학공을 모이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공동 수업안 이야기하고 공동 수업 재료 만들고 찾고 그런 활동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올 학년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 자료 찾고 어떤 준비물이 좋을지 얘기해보고 직접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골라보고 이런 활동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